네, 기업인 이슈 오늘은 현장을 가다로 준비했습니다. 요즘 뭐 이분 예능도 나오시고 유튜브 들으면 다 나오시고 정말 뭐 장기 투자의 전도사 맞죠. 메리츠 자산운용 대표신데 지난주 우리 성 기자 또 이혜라 기자가 또 다녀오셨는데 부러웠어요. 그러게요. 저희 이데일리 TV에서도 언제 또 졸리 대표 만나보나 했는데 네. 저희가 다녀왔습니다. 네. 일단 굉장히 핫한 분인 만큼 많이 바쁘시더라고요. 네. 저희 앞뒤로도 막 30분 간격으로 인터뷰를 잡고 그래요? 유튜버들이 막 찾아오고 네.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우리 개인 투자자들을 위해서 아주 꿀팁을 전수를 해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장기 투자의 전도사인 만큼 또 연금 저축에 대해서 특별히 강조를 하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취재를 해봤습니다. 네. 연금 저축 투자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보통 연금저축하면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 펀드 이렇게 네. 가지고 있죠. 근데 보통 한 90% 체감하기에 존리 대표는 연금저축보험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수익률 측면에서 봤을 때 연금저축 펀드가 조금 네. 더 많은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라는 의견을 전해줬고요. 그럼 어떻게 가입을 해야 되냐? 이 가입 방법도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으셔서 설명을 해드리려고요. 네. 연금저축 계좌를 먼저 트셔야 합니다. 네. 은행 가셔도 되고요. 증권사 가셔도 되고요. 또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을 하실 수도 있는데 계좌를 개설하고 나시면 그 이후로 이제 어떤 상품을 고를지 선택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혜택이 또 있습니다. 그 혜택을 강조한 부분, 존리 대표가 강조한 부분이 이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저희가 지난주 연말정산 꿀팁에서 알려드린 그 세액공제 부분이 있을 수가 네, 있겠고요. 네. 두 번째는 과세 이연인데요. 투자를 통해서 받은 이익이라든지 배당 이 부분을 세금을 안 내고 배당을 받더라도 이제 그대로 투자가 되고요. 55세 이후에 찾을 때 아주 저세율, 낮은 세율로 과세가 이연이 된다라는 뜻이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연금을 수령할 때 연 1,200만 원 이하면 이 종합과세가 배제가 된다. 이런 부분을 아주 꿀팁으로 전수를 해주셨습니다. 네. 일단은 그 보험 설계사 분들이 찾아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연금저축보험을 많이 가입한 상황이었던 것 같고 네. 펀드는 사실 가야 되잖아 저희가 그런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사실 이 보험도 보험사마다 정말 상품이 많은데 이 펀드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좀 선택을 해야 될지 성 기자 좀 알아오셨죠? 네, 그 부분을 좀 여쭤봤습니다. 그러니까 선택할 수 있는 펀드 상품이 엄청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이제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될지 여쭤봤는데 일단은 뭐 그 중에 마음에 드는 거 하나만 선택해서 올인할 수도 있고 혹은 여러 개를 선택해서 나눠서 또 투자할 수도 있다라고 하시면서 그 숫자 자체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다만 중요한 것은 주식 비중을 크게 가져가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조언을 해주셨는데요. 네. 연금저축 펀드의 장점이 수익률인 만큼 주식 비중을 늘려서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안전자산 비중은 나중에 은퇴 시점이 다가왔을 때 그때 늘려가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수수료 같은 경우도 역시 중요한 어떤 그 판단 조건이 되는데요. 수수료 부담이 낮은 것을 고르는 게 유리합니다. 당연한 이야기일 수 네, 있는데 네. 뭐 1% 수수료를 내는 상품이 있고 0.5%를 내는 수수료 상품이 있다. 언뜻 보면 0.5%포인트면 그렇게 크지 않은 그렇게 차이라고 느낄 생각할 수도 수 있죠. 있는데 네. 이 연금저축 펀드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장기 투자 상품이기 그렇죠. 때문에 만약에 10년이면 0.5%가 5%가 되고요. 20년이면 그게 10%가 되는 네. 기본적으로 네. 그런 게 되기 때문에 장기 투자로 봤을 때는 작은 수수료 차이가 나중에는 큰 수익률 차이를 만들 수 그렇군요.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네. 우리가 단기 수익률을 보고 최근 3개월, 최근 6개월에 많은 성과를 낸 펀드가 좋은 펀드겠지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네. 이 상품 자체가 장기 상품이기 때문에 단기에 낸 성과만을 두고 이게 좋은 상품이다라고 섣불리 판단하면 안 되겠고. 판단하면 안 네. 된다라고 했고요. 장기적인 어떤 철학 이런 것이 오히려 중요하다라고 조언을 했는데요. 연금저축 펀드 선택과 관련한 존리 대표의 조언을 직접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나이예요. 내 나이가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나이가 예를 들어서 젊을수록 주식 비중이 높은 펀드를 고르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주식 비중을 좀 줄이는 게 좋은 건데 평균적으로 사람들이 얘기할 때 미국에서 많이 쓰는 게 간단하게 내가 나이에서 100에서 자기 나이를 뺀 숫자가 그 주식 비중이 돼요. 반드시 연금저축 펀드를 해야 되고 그 계좌를 통해서 주식형 펀드에 많이 투자를 하셔야 되고 그것도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TDF라는 게 나왔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TDF 2050이 있어요.
내가 퇴직할 거를 미리 계산하는 거예요. 내가 2050년에 퇴직할 것 같아. 은퇴할 것 같아.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그걸 자동적으로 저희가 해드려요. 네, 일단 나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일단 100에서 나이를 뺀다면 일단 저는 한 50% 이상은 지금 비중을 둬야 되는 건데 이 말씀 중에 TDF 얘기가 나왔거든요. 이건 좀 알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이혜라 기자. 좀 생소하게 느끼실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TDF 하면 두 가지 키워드로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은퇴 시점 그리고 알아서 조절. 어떤 뜻이냐 하면요. 투자자의 은퇴 시점을 목표 시점으로 해서 이 포트폴리오가 생애 주기에 따라서 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2020년이잖아요. 네. 제가 만약에 30년 뒤에 그 시점에 수령을 받고 싶다 2050년, 하면 네. TDF 2050에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네. 그 은퇴 시점에 따라서 뒤에 숫자가 좀 달라지는, 바뀌고요. 네. 명칭이 이렇게 되고요. 나이에 따라서 위험 자산에 대한 비중이 조절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주식에 지금 제가 30대인데 90% 정도 들어갔다 하면 은퇴 시점에는 한 40%, 30%까지 낮춰지는 알아서 조절이 되는 그런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식이라든지 예금, 채권, 부동산 이렇게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를 할 수 있는 상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제가 이 방송을 또 들으면서 직접 네. 들으면서 지금 큰일 났다 싶은 게 제가 사실 작년에 저희 동생한테 연금저축보험 들으라고 해서 들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주식 비중이 높은 거를 들어야지 나이 어린 사람은 유리하다고 했는데 네. 이걸 지금이라도 갈아타도 되는지라는 의심. 맞아요. 저 이제 집에 가서 면목 없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요. 어떻게 해야 네. 되나요? 송 기자는 해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제가 연금저축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많은 궁금해서 분들이 그러실 거예요. 저도 그렇고 주변 분들도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저도 궁금해서 여쭤봤더니 일단은 연금저축보험 같은 경우는 은행이나 보험사에서 주로 판매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원금 보장형 상품이 대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네, 네. 보면은 주식 비중이 기본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고 네. 그래서 존리 대표는 이 이야기를 하다가 중간에 한국 사람들의 이 상품 투자 상품 보면 주식 비중이 한 2%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요. 그게 네. 세계 거의 최하위권, 네. 세계 꼴찌라고 얘기를 하면서 안타까워했는데 그만큼 주식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고 또 두려움이 큰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원금저축보험은 원금 보장이 되는 대신에 수익률이 낮고 또 수수료 부담이 크거든요. 네. 제 주변에 아는 선배한테 여쭤봤더니 수수료로 10% 이상을 뗐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정말 안타깝고 저도 아마 제 상품도 네. 그 정도의 수수료를 뗐을 것 같다는 맞아요. 생각이 드니까 네. 정말 좀 속상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래서 연금저축보험을 갖고 계신 분들은 잘 따져보신 후에 연금저축 펀드로 또 옮겨가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이게 기존 상품을 해지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기존 상품의 그 가입 일자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펀드로 이동하는 그런 계좌 이전이거든요. 네. 이런 것들도 한번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서 선택을 해보는 것이 좋겠다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네. 우리가 좀 원금 보장에 좀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잃기 싫으니까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런데 여기서 좀 짚고 가고 싶은 게 연말 정산에서 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이게 한 세트로 가잖아요. 요거 좀 팁은 어떤 분이 준비하셨습니까? 저희가 또 퇴직연금 팁을 당연히 들어봤는데 네. 저희가 너무 많은 내용을 담다 보니까 내일 이 시간에 좀 충분히 설명을 해드리는 게 아무래도 좋지 않을까요? 네. 그러니까 우리 기자들이 시청자 여러분과 밀당을 시작했습니다. 꼭 보셔야 합니다. 내일 이 시간을 놓치시면 네. 아마 후회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 들어요. 좋습니다. 오디션 프로에 뭐 광고해 보시죠. 이런 네. 느낌이 좀 드는데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기업인 이슈까지 잘 정리해 본 것 같은데요. 세 분의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